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도록 하죠. 뉴스탁 이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봤냐면요. 네. 잡음이 많은. 자꾸 잡음이 무슨 많은. 말이 흘러나오면서 네. 주가의 방향을 저지시키다가 다시 또 오르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의 섹터는 아니고요.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은 니콜라 때문에 네. 좀 수혜를 받다가 피해도 보고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의 수혜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나솔루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 100점 만점의 점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80점. 오, 그리고 높네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솔루션 80점이면 고득점인데 그럼 이제 악재는 다 사라진 것인지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우선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면은 제2의 확장기에 들어선 하나솔루션이라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그린 에너지의 탑픽이 될 것이다. 또 하나솔루션의 36%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종합화학의 수건이었던 증시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평가가 있고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뭐가 중요하니 기업만 보면 된다라고 좋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바이든 후보 지지율 상승 때문에 친환경 테마주가 오르고 이 하나솔루션도 그 안에 네. 수혜인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실연관이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엄밀히 따지면 바이든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라고 없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호기롭게 이틀 만에 퇴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미국 대선이 바이든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만 본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본인이 되고 나면 5년 동안 5억 패널 정도를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태양광 5억 패널 정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에 상당한 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 그 카지노 라스베가스 옆에 대형 태양광 단지도 조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그런 것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꼭 그것뿐이 아니라 미국에 바이든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린 뉴딜 네.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다시 한번 태양광 혹은 풍력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재로 봤던 그 니콜라의 논란 있잖아요. 네. 그 수소 트럭에 언덕길에서 굴렸다라는 그 논란. 네. 그럼 그 악재는 다 반영이 되고 해소된 건가요? 저는 하나솔루션이 네. 니콜라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솔루션이 거짓말한 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니콜라 투자가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상장이 되면서 수익을 낸 것이고 또 니콜라가 만약에 수소 트럭을 만든다라면 하나솔루션과 협약을 하겠다라는 것도 없어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그 차이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솔루션이 어떤 기만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슈로 주가가 전 충분히 조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봤습니다. 글로벌 피어, 그러니까 경쟁사 그룹 대비 저평가다. 이 가격도 저평가다라는 분석을 봤는데 맞는지 그럼 더 오를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은요? 네,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지금은 니콜라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또 맞춰서 또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던 시기다 보니까 좀 조정이 5만 원대에서 한 3만 원대까지 좀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한 5만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4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는 추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점수 고득점 80점입니다. 네. 니콜라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안심하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말 많고 탈 많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인데 블록딜 소식이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나왔죠. 네. 그런데 이 블록딜마저도 실패했다고 실패. 하네요. 네. 두산 퓨어셀 지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요? 100점 만점의 점수는요? 70점. 높네요,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빵점을 주는 없잖아요. 네. 약간 아쉬운 시장 평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시장 평가. 저는 오히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50점이 넘었으니 70점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산 퓨어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블록딜 소식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네. 텐데 투자자들의 생각 토론방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미제시, 신규 수주 확대 시 실적 상장. 이제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목표 주가가 미제시일까요? 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수소차 자율주행차 대장주로 축하한다며 투산 퓨어셀과 모트렉스를 꼽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핫했던 블록딜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마저도 기관 청약 수요가 미달됐는데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관도 매력적으로 보지 않은 가격대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산 퓨어스,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전략적인 실수를 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실수죠? 왜 그러냐면 네. 두산 퓨어셀의 이제 지분을 한 20% 정도 이번에 매각을 하고 네. 그 나머지 20%는 또 두산중공업에 네. 무상 증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두산중공업은 그걸 또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일즈를 할 것이고 세일즈를 할 때마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물론 이제 그때 두산 퓨어셀이 뭐 5만 원 가 있을지 10만 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고 또 기회는 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지금 약간 조정기에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 미스는 이제 두산그룹이 목표로 한 것이 이번에 매각을 하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유상증자 가격이 32,000원대예요. 아, 가격이 너무 낮네요. 네. 그러면은 굳이 유상증자하는 물량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주가 시장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 무리하게 34,000원인가 35,000원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한 5%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살 만한 매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20% 가까이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미달해서 한 10% 정도 매각이 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산그룹이 전략적인 미스가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요가 미달된 10%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네. 정도. 그건 다시 그러면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갖고 있겠죠.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갖고 거? 있으면 다시 이제 매각을 시도하겠죠.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뭐 한 12월 정도부터는 다시 또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두산 퓨어셀이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13%의 급락을 보였다가 오늘 장중에는 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가 흐름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어. 기업 가치는 좋을 거야. 줍줍하자라는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봐야 될지. 저는 일단은 네.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네, 반등.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13% 정도 하락했었던 부분들 약간 이제 과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도 그 반등이 좀 이어오는 것인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걸릴 자리에 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두산 퓨어셀이 이번에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5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지금 이슈가 돼서 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자산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산 퓨어셀, 뭐 두산 솔루스, 두산 인프라코 뭐 돈 되는 사업체는 다 팔려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이라서 저는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 수준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에 조금 더 그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퓨어셀 가격 전략을 따로 제시해주지 않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지금 구간에선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데 왜 70점을 또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점수를 낮게 줄 정도로 두산 퓨어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적인 매력도는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최근에 7월 달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한 3만 원, 4만 원대에서 계속 그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왔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언제든지 다시 뭐 5만 원대까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여기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10월 중순까지는 또 이제 외부적인 변수도 좀 우리나라 환경에 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 하락, 뭐 니콜라 이런 이슈들이 국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안 좋게 나오는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부담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표열세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뜨거운 종목이죠.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종목 빅텍입니다. 보니까 뉴스에서 북한의 80일 전투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럼 80일 동안 빅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점수로 한번 챙겨볼게요. 50점. 50점이요. 고리타분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슈도 가끔은 또 주가를 띄우는데 한 몫을 하긴 하던데 알겠습니다. 50점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지 빅텍 주주분들의 생각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조성길 배신자 규정하고 딸을 처벌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북한 리스크가 거론되니 9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이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사일 발사 어렵지 않을까? 그럼 대선 전까지 둘 관계가 틀어질 일은 없고 빅텍이 오를 이유도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주셨는데 이 80일 전투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이게 80일 전투가 1인 전투라는 게 있으니까 네. 잘 제목만 보시는 분들은 뭐지? 뭐 80일간 전투한다는 80일 동안 건가? 뭐 전쟁 준비한다는 거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8차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기간 남은 게 한 80일 정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100일도 안 남았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북한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한 2년 가까이 좋은 내용이 없고 거기다가 이번에 최장기간 장마,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서 이것을 좀 잘 정리하자. 결속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국방과 관련돼서도 있습니다. 약간 선진 신식 무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자체 발언 자체가 어떤 지정학 리스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를 그러니까 내년 초를 대비해서 좀 잘 단속하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방산주들이 좀 몇 개 기업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네. 전 글쎄요. 그럴 정도의 이슈가 전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하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빅텍이 급등세를 보여주길래 무슨 일이 터졌나 하고 뉴스를 봤는데 뭐 이런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연말 깜짝 정상회담으로 꼽혔던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줄고 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하필 또 그러게요. 코로나 확진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북한 그리고 이 리스크를 따라서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뭐 트럼프랑 어떤 만남은 거의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코로나 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코로나 완치는 최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뭐 대선 토론도 있을 거고 뭐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것이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방산주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될 것 같으면은 주식 다 팔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증시 자체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방산주가 움직이는 건 정말 작은 이슈가 목마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의 반등이고 그 반등도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보면요. 잊혀질만 할 때 한 번씩 슈팅이 나오면서 탈출의 기회는 주는 종목이에요. 수익을 어떻게 보면 잘 볼 수도 있는데 빅텍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약간 서해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네. 또 빅텍이 공교롭게도 약간
자전거 테마주로 약간 묶였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전기 자전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상황인데 뭐 만약에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면 좀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 큰 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